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폭설이란 일반적으로 도시를 마비시키고 일상을 중단시키는 재난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혼란 없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 중인 환경 전문 기자 리사 월든입니다. 제가 이번 한국 취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믿기 어려운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곳곳을 다니며 자연재해와 관련된 보도를 해왔습니다. 겨울이 되면 미국에서는 폭설로 인한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뉴욕, 시카고, 보스턴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한 번의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발이 묶이는 일이 빈번합니다. 2016년 미국 동부에 약 76cm에 달하는 눈이 단 며칠 사이에 내렸던 사건이 기억납니다. 당시 도로 곳곳에서 차량이 멈춰서고 고속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이 구조를 기다리며 밤을 새우는 장면은 미국의 겨울 풍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설 장비는 한정적이고 폭설이 예상치 못하게 닥칠 경우 준비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텍사스처럼 폭설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충격이 더 큽니다. 2021년 텍사스의 폭설과 함께 한파가 찾아왔을 때 도시 전체가 정전과 수도 공급 중단을 겪었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고립되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을 통해 한국의 폭설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지만 새벽부터 제설 차량들이 출동해 염화칼슘을 뿌리고 도로를 치우는 모습은 마치 잘 연출된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 앞에 눈을 치우며 협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길의 차량들은 정상적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폭설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하나의 관리 가능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내리며 이 나라의 겨울을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공항 주변의 도로와 주차장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은 물론이고 공항의 운영에도 차질이 전혀 없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들은 완벽하게 제설된 상태였습니다. 새벽부터 제설 차량이 동원되어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골목길까지도 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설이 내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의 겨울이 미국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여름에는 뜨거운 더위와 장마가 찾아오고 겨울에는 강한 한파와 함께 폭설이 몰아칩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도 폭설이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겨울철에는 스키장과 같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눈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폭설조차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른 새벽 서울의 제설 작업 현장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서울의 주요 도로 근처로 나갔습니다. 아직 하늘이 어두웠지만 제설 작업은 이미 한창이었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며 염화칼슘을 뿌리는 모습과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과정은 완벽한 조율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무척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며 그들의 협동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단순히 작업의 속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에서도 주민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고 상점 주인들은 가게 앞 도로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이자 정신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은 단순히 장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더불어 시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장비나 기술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저는 한국이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준비와 실행 속에는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되면 모든 시스템이 미리 가동됩니다. 기상청의 정밀한 예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은 적설량에 맞춰 제설 계획을 세웁니다. 제설차와 작업 인력은 이미 대기 중이고
염화칼슘과 모래 같은 자재는 충분히 비축되어 있습니다. 폭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모든 준비는 실행 단계에 돌입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주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설을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 앞을 치우고 학교나 공공시설 앞은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제설 작업이 공공기관의 책임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눈이 치워지지 않은 도로 때문에 불만이 쏟아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은 이러한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눈 치우는 도구조차 준비되지 않았던 텍사스의 사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한국 특유의 공동체 의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제설 작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가 막히고 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게 당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히 누군가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목격하며 저는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한두 번의 폭설 대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더욱 정교해지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대응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하나의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된 취재는 저를 한국의 폭설 대응 현장으로 깊숙이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도로에서 제설 차량들의 정밀한 작업을 목격한 뒤 저는 도시 외곽으로 이동해 더욱 근접한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구청에서 만난 제설 작업 책임자는 이미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도 폭설은 예상된 상황입니다. 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평온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적설량과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요 도로, 골목길, 그리고 보도까지 단계적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설 시스템의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설이 늦어지면 도로가 얼어붙고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제설차와 인력을 새벽 시간대부터 미리 배치합니다. 그의 설명처럼 눈은 내리는 즉시 치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설차가 실제로 작업하는 현장에 동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차량은 특수 제작된 장비를 통해 도로에 염화칼슘을 고르게 뿌리고 앞부분에 설치된 제설 블레이드로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냈습니다. 운전사는 작업 중에도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다음 작업 구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긴박하게 보였지만 전체적인 작업 과정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넘어 한강 다리 위로 이동하자 보다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다리 위는 제설 작업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량의 특성상 바람이 강하게 불어 결빙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염화칼슘을 집중적으로 뿌리며 도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세한 대응 방식이 어떻게 폭설 상황에서도 대규모 교통, 혼란을 방지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독특한 방식의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악 지형이 많아 제설 작업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요 도로와 스키장 등 관광지로 연결된 길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한 제설 담당자는 산간 지역에서는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도로를 정비하면서 제설을 도와주는 문화가 강원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미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칩니다. 혼자 하기엔 어렵지만 함께하면 금방 끝납니다. 주민들은 도로뿐만 아니라 집 앞과 마을 길까지 정리하며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협력이 단순히 폭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설 작업에서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설 차량뿐만 아니라 열선을 내장한 도로를 도입해
자동으로 눈을 녹이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관리자는 열선 도로는 유지비가 많이 들지만 폭설이 잦은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결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도입은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시내를 다시 둘러보았을 때 아침에 폭설은 이미 잊혀진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들이 매년 쌓아온 경험과 시스템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설이 올 때마다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으로 인해 정전이나 도로 폐쇄 같은 문제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폭설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자연현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의 협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제설 시스템을 직접 보고 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게 느껴질까? 한국의 사례를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물리적 요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설 작업은 하나의 문화처럼 보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하고 모두가 협력하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자원을 투입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회 전반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지자체들은 폭설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 둡니다. 눈의 양에 따라 출동할 장비와 인력, 우선적으로 제설할 도로의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관계자는 평소 준비된 매뉴얼이 없으면 이런 속도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번 새롭게 결정하려고 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설 시스템이 빠르게 가동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는 물론이고 도로 위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적설량, 온도, 도로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제설 차량의 명령을 전송에 필요한 곳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강원도의 한 국구를 취재하던 중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설치된 센서가 자동으로 적설량을 감지해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화면을 확인하며 제설 차량을 지휘했습니다. 차량은 작업을 완료한 뒤 다음 구역으로 바로 이동했고 그 이동 과정에서도 위치와 작업 상황이 모두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설 작업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도로관리센터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스템이 있어도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지원을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설로 인한 도로 폐쇄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설 작업 중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안내 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전광판 등을 통해 현재 도로 상황과 작업 구역을 알리며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시간 정보 제공은 미국에서도 점점 도입되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한강변을 산책하며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던 중 저는 한국에서 제설 작업이 단순히 눈을 치우는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로 관리뿐만 아니라 철도와 공항 같은 대중교통망도 폭설 상황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됩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도 기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출발했고 공항 역시 폭설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KTX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지나며 운영되는 노선이 많지만 폭설이 올 경우에도 거의 지연 없이 운행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철도, 선로 주변에 설치된 전용 제설 장비와 눈으로 인한 결빙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시설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폭설 상황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계획과 지원 덕분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폭설 대응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이 하나의 거대한 엔진처럼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 체계는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도로와 대중교통 시스템, 철도와 공항 모두 폭설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일상의 리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자연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던져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물류 중심지에서 폭설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들려왔습니다. 이곳은 서울과 수도권의 생필품 공급을 책임지는 대규모 물류단지로 주요 경로가 차단되면 도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면서 물류센터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가 눈더미에 갇혀 대형 화물차들이 멈춰 섰고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쏟아지는 눈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주요 도로 곳곳에 차량이 고립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도심과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는 대형 화물차들로 가득 차 있어 제설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한 물류센터 관계자는 긴급히 대응 계획을 논의하던 중에 저에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로가 이대로 막히면 오늘 밤 도심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약국에서 물품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폭설이 워낙 갑작스러워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히 물류의 이동만이 아니라 생필품과 의약품 공급망의 일부였습니다. 정체가 계속되면 도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구청과 물류 관계자들은 즉각적으로 제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장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차량들이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형 제설 장비와 수작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구청은 IoT 기반의 도로 모니터링 시스템과 드론을 활용해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도로 구간을 신속히 파악했습니다. 드론은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적설량과 교통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소형 개설 장비는 접근이 용이한 구간부터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삽과 제설 도구를 든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은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현장의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화물차를 밀어내고 다른 쪽에서는 도로에 눈을 퍼내며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주민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도로는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돕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자원봉사 정신을 넘어 공동체 의식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설 작업은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부 차량은 스스로 눈을 헤치며 도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주민들과 작업자들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도심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가 열렸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기다리던 화물차들이 차례대로 출발하며 생필품과 의약품을 다시 공급망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도심의 슈퍼마켓과 약국은 차츰 정상적인 운영을 되찾았고 시민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는 작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우리가 조금만 늦었다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제설 작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본 모든 것은 한국의 폭설 대응 체계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헌신과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눈은 멈췄지만 도로 위에서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던 작업자들과 주민들의 모습은 눈보다 더 오래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은 그 자체로 기술과 사람의 조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폭설 대응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사회가 어떻게 하나로 움직이며 위기를 극복하는지 보여주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폭설은 단순히 눈이라는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협력하고 기술과 노력을 결합해 만들어낸 공동체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 강원도,
그리고 물류 중심지에서의 이야기는 단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이자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저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강한 사회를 만들어 왔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산간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폭설이라는 재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눈 속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던 한 아이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손은 붉게 얼어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따라 길을 치우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일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돼요라는 그의 말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행동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한국의 폭설 대응이 단순히 공공기관과 기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물류도로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또 다른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막히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가 불편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기술적 요소는 한국의 폭설 대응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드론과 IoT 센서, 대형 제설 장비와 열선 도로는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격한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일을 쉽게 만들었지만 그 기술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과 마음이었습니다. 도심의 물류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밤을 새우며 일하던 제설 작업자들, 대중교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눈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던 관계자들, 그리고 자신의 집 앞 도로를 치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주민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한국의 폭설 대응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폭설은 매년 경제적, 사회적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뉴욕,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요 도로와 공항이 마비되고 도시 기능이 멈추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2016년 동부를 강타한 폭설은 약 76cm의 눈을 쏟아부으며 도시 전체를 멈춰 세웠고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폭설이 발생하더라도 몇 시간 만에 주요 도로와 대중교통망이 복구되고 도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장비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폭설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제설 작업은 공공기관의 몫이고 개인은 집 안에서 눈이 치워질 때까지 기다리며 버팁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마다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섭니다. 골목길을 정비하고 차량을 밀어내며 공공기관이 부족한 곳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미국 사회의 위기 대응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폭설 대응 시스템을 소개받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폭설이라는 자연의 도전에 맞서 자신들만의 강점과 철학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을까? 기술은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사람들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국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사회에서 폭설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도움을 기다리며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서서 이웃을 돕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처럼 위기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을 작동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동과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폭설 대응의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공동체의 힘과 협력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폭설이라는 자연의 시험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다시 일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위기 대응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